자,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는데 파일 뉴 해가지고 프로젝트 이름은 알아서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면 옆에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아까 프로젝트를 만들 때 파일 다시 해보면 여기에 1.8이 돼 있어야 자바 8 버전으로 1.8 버전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는 C 같은 데서는 이제 함수가 기본 단위였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클래스가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new class 뭐 클래스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입력할 게 있는데 초반에는 요 패키지는 안 쓰고 요 이름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클래스 이름은 이름을 붙이는 관례가 따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관례를 안 따랐다 그러면 이 수업부터는 반드시 관례를 따라 주시고요. 관례를 안 따라서 혹시 숙제가 제출되면 과감하게 감점해 주세요. 우리 조교 왔어요. 한번 황현서. 예. 월요일 날 안 왔는데 앞 시간에도 안 오고.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 쓸 때는 첫 문자는 대문자로 시작을 늘 해주세요. 이게 새로운 타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실행시키고 싶으면 메인을 포함시켜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finish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서 잘 보여요, 이제? 잘 보이죠, 이제? 보여요? 뒤에? 괜찮아요? 크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코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줄 치면 헬로 월드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저장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컴파일이 돼요. 그래서 별도로 빌드하거나 컴파일하거나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장만 하시면 되고 에러가 없으면 화면이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에러가 있으면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 이 이클립스에서는 자동 오류를 고쳐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원래는 out이라는 이름인데 t를 내가 스펠링을 틀렸다. 그러면 여기 에러가 나는데 여기가 갖다 대니까 change to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클릭하면 지가 바꿔줘. 그래서 이 자동 오류 기능은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선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써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나면 그 오류가 왜 났는지를 잘 보고요. 그 다음에 갖다 대고 내가 생각한 오류를 내가 타이핑해서 고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고쳤을 때 그게 맞게 고쳐진다는 보장은 또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오류를 자동으로 고쳐주는 기능도 잘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류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run이라는 걸 눌러도 되고 여기서 run as java application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쇼트카트로 하면 이걸 누르면 밑에 hello world가 찍힙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바는 무슨 언어? 객체지향 언어예요. 그렇죠? 객체지향 언어. 그러면 객체지향 언어에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객체지향 언어에서 뭘 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C에서 뭘 하고 싶어요? 응? 그러면 그거를 하는 그 기능을 하는 함수를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죠. 그렇죠? 근데 자바에서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함수를 찾아요? 클래스를 찾아야 돼요. 클래스를 찾고 그러니까 그 기능을 갖고 있는 클래스를 찾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는 틀이에요. 정적인 애예요. 그냥 우리가 작성해 놓은 거고 실제 쓰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한테 명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린다는 건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함수, 행위를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가 첫 문자가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대문자예요. 그러면 제 이름은 객체겠어요, 클래스겠어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례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다 뭘로 시작해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형태만 보더라도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애는 객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스템 점 하고 아웃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웃? 아웃은 클래스 이름은 아닌 거예요. 왜? 대문자가 아니니까. 그럼 변수 이름이에요. 아웃. 그 다음 거는 보니까 프린트 ln이라는 게 나오고 가로 열고 가로가 닫혔어. C에서 가로 열고 가로가 닫히는 거는 무슨 연산자예요? C 배웠잖아. 가로 열고 가로 닫히면 어떤 이름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히면 그게 뭐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히는 건 어디서만 나와? 함수 호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수를 정의할 때도 쓰지만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가 항상 가로 열고 가로 닫아요. 그리고 거기다 뭘로? 인자를 넣죠. 그러면 이 프린트 ln이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함수죠. 누가 갖고 있는 함수예요? 아웃이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아웃이라는 객체를 내가 생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아웃이라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아웃이라는 객체한테 프린트 ln, 즉 아웃이라는 객체는 뭘 해줄 수 있느냐면 화면, 콘솔에다가 뭐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애예요. 출력해 줄 수 있는 애예요. 걔가 여러 가지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프린트 ln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웃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게 아니라 누가 생성을 해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예외적인 거예요. 항상 객체지향에서는 뭘 하고 싶다. 그럼 그걸 할 줄 아는 객체를 뭐 해야 돼? 생성을 해야 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객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아주 예외적인 건데 이렇게 시스템에서 생성을 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 시스템을 생성해주는 애를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불러요? system.out.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 out이라는 객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생성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를 대충 이해되겠어요? 객체지향적인. 여러분들이 C++에서 어떻게 했어? cout에다가 데이터를 줬죠. cout이 뭐 하는 객체예요? cout도 객체죠. 걔도 화면에 출력할 때 쓰이는 객체예요. 근데 걔네는 C++는 연산자 오버로딩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바는 그런 걸 안 해요. 다
모점 함수 호출.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재정이 안 해요. C++처럼. 그래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설명을 하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해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클래스만 하나 더 만들게요. 이름을 좀 달리해서 이름은 따라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거랑은 다른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메인을 갖게끔 하고 넣습니다. input test. 잘 안 되신 분 손 들면 조교가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input test.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는 교재 그 노트에 있는데 입력을 키보드부터 입력받는 것을 이제 처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키보드부터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럼 뭘 또 알아야 돼? 그거를 해주는 클래스를 알아야 되죠. 클래스를 먼저 알고 그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름만 보면 얘가 클래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쳤는데 빨간 줄이 거기 있어. 뭐라고 써 있나 봅시다. Scanner cannot be resolved to a type. 무슨 말이에요? 영어 잘하시는 분. Scanner cannot be resolved. 이거는 누가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불만이에요? 누가 불만하는 거야? 컴파일러가 불만, 이 에러 메시지들은 다 누가 불만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너 이거 잘못됐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스캐너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C에서 scanf 쓰려고 그러면 그냥 쓰면 똑같은 메시지 나와요. scanf가 뭔지 모르겠다. 컴파일러가. 그럼 뭘 해줘야 돼? 컴파일러가 scanf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뭘 해요? C에서 뭐 했어? 아이씨, 뭐 했어요? scanf 쓰려고 그러면 C에서 뭐 했어? include, sharp include, stdio.h 이거 했잖아요. 자바 그 C++에서는 cout 쓰려면 iostream 뭐 이런 거 include 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아까는 안 했냐? 그건 좀 다른 얘기고. 그러면 여기다 갖다 대봅시다. 자, 해결하는 방법이 7개가 나와요. 근데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봅시다. create class. 스캐너 클래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내가 지금 스캐너 클래스 만들 건 아니죠. 근데 그 바로 위에 맨 처음에 돼 있는 게 뭐냐면 import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선택해 봅시다. 그러면 에러가 해결됐어요. 그럼 위에 뭐라고 돼 있어? import java.util.scanner 그리고 세미콜론이 딱 붙어요. 저게 C에서는 어떤 개념? 어떤 개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include. 누구를 위한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번역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놈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import. 우리는 예전에 C에서는 뭐 했어? include 했어요. 그러면 C의 include하고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것만 보고 좀 얘기해 볼 사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미콜론. 야, 누가 그랬어? 본인. 세미콜론. 네. 세미콜론은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 문법에서 언제 나와요?
프로그래밍 문장이 끝날 때 붙이는 거예요. 샵 인클루드에 세미콜론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왜? 걔는 프로그램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문장이 아닙니다. 걔는 전처리기 문장이에요. 근데 얘는 프로그램 문장이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스스로 제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쟤는 다르다. 그리고 파일 같은 개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렇게 이제 쓰게 돼 있어요. 저게 뭔지는 좀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지금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기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이클립스에서 많이 쓰면 그냥 써. 내가 뭐 쓰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써요. 그러면 임포트를 안 했으니까 얘가 꿍시렁 될 거예요. 빨간 줄. 그러면 갖다 대고 오류 고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데 요때 요걸 많이 활용하는데 초반에는 좀 익히세요. 아, 스캐너는 어디 정의되어 있어요? java.util 밑에 정의되어 있다. util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유틸리티 많이 쓰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얘 스캐너 같은 건 util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하고 여기에 in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in. 그리고 in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걔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value of local variable in is not used. in이라는 변수가 정의해 놓고 한 번도 아직 안 쓰고 있다. 지워라. 그냥 쓸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역 변수를 쭉 선언해 놓고 한 번도 안 쓴 거가 있으면 불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워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나중에 제거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C에서 변수 선언하듯이 int n 이렇게 하죠. 그러면 n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럼 스캐너 in 하면 in은 무슨 타입이에요? 스캐너 클래스 타입이죠. 그러니까 스캐너 클래스 타입이라는 건 스캐너 클래스라는 게 있으면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클래스 있으면 강아지 하나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성된 강아지의 이름을 뭘로 붙이는 거야? in이라는 걸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캐너 in 하면 스캐너라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내가 그것의 이름을 in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뭐 여러분 다른 걸 붙여도 돼. 그 다음에 이코르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코르 여기 할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코르 0 하는 건 이건 뭐라는 거예요? n을 0으로 초기화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이코르 뭐가 나왔으면 이 in을 뭘 해주는 거예요?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new라는 거 처음 본 사람 다 봤지. 그렇죠? C++ 배웠으면 new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ew는 뭐예요? 동적 생성할 때 쓰는 거죠. 자바도 마찬가지인데 이러면 new가 벌써 나와 그러면 막 헷갈릴 텐데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연산자다. 이 정도를 우선 알아주세요. new.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면 equal 0 하듯이 초기값을 줘야 되죠. 그래서 초기값을 주기 위해서 뭘 부르냐면 우리가 생성자라는 걸 불러요. 호출해요. 생성자는 C++ 배운 사람 알죠? 생성자 처음 들어본 사람. 객체를 왜 웃어? 너 처음 너 C++ 안 배웠다 그랬지? 미안. 그래서 객체가 클래스가 여러 가지 메소드를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강아지다. 그럼 강아지는 짖을 수 있고 꼬리 흔들 수 있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행위 중에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 특별한 게 뭐냐면 생성자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생성자는 그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함수는 이름이 뭐랑 같았어요? C++. 클래스 이름하고 같았어요.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이름이 클래스랑 같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 가로가 붙었잖아. 그럼 어떤 이름에 가로가 붙으면 그건 다 뭐예요? 함수 호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성자를 호출하는 건데 거기에 입력으로 뭘 줘요? system.in. 이건 좀 본 것 같아. 아까 못 썼어. system.out.
아웃을 썼죠. 시스템 아웃은 출력할 때 쓰는 거예요. 시스템.in은 표준 입력이야. 그럼 표준 입력은 뭐예요? 키보드죠. 그리고 그러면 시스템.in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시스템.in 말고 다른 것도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이 어렴풋이 감이 오죠. 그럼 뭘 쓸 수 있을까? 시스템.in 말고 파일 처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줘서. 그건 좀 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즉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으나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나 똑같은 뭘 쓸 수 있어? 스캐너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캐너라는 걸 내가 쓸 때, 처음에 만들 때 내가 그 객체를 만드는데 in이라는 객체는 어디서 처리하는 애예요? 입력을? 키보드로부터 처리하는 애다. 내가 여기다 new 스캐너 해가지고 뭐 1.txt 그러면 1.txt라는 파일에서부터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는 얘를 생성하면서 얘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값들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0을 설정해 주듯이.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받아 봅시다. 요거 보시면 요거는 아까 봤던 거죠. 시스템 out.print는. 근데 아까는 프린트 뭐였어요? 프린트가 아니라 프린트 ln이었어요. 요거는 프린트예요. 프린트 ln은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요. 프린트는 줄바꿈을 안 하는 애예요. 뭐 이해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걸 n1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int n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거의 초기값으로 내가 입력받은 값 in.nextInt 버퍼에 있는 다음 정수값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C++를 배운 사람 또 있지만 C는 변수 선언을 할 수 있는 데가 제한되어 있어요. 함수 시작 부분에만 할 수 있는데 C++부터 최신 언어들은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를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쓰는 데랑 가깝게 혼란스럽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권해요. 다 항상 맨 위에다 하고 저 밑에 가면 이게 뭐였지 막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위치에다가 이제 선언하는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굳이 앞에다가 int n1 해놓고 저기 와서 n1 이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복사를 하나 더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뭘 하는지는 알겠죠? 2학년 수준에서 너무 쉬운 예시인데, 그렇죠? 정수 2개 받아서 2개를 더해가지고 출력해주는. 근데 이제 이런 문법을 제외한 이런 것들은 이제 나머지 문법들은 C++ 문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C에 했던 것들을 다 if은, for은 여기 다 써도 돼요. 문법이 똑같아요.
잘 돼요? 안 되는 사람. 별로 이쁘진 않은데 되긴 돼요. 그렇죠? 37년 여기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시 노트로 오면서 자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자, 아까 테스트점 자바에서는 요런 타입이 뭐예요? 큰 따옴표 묶여져 있는 거를 우리가 무슨 타입이라 그래? 문자열이라 그러죠. 그렇죠? 스트링 문자열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n1 더하기 n2는 무슨 타입일까? 문자열이에요? n1 더하기 n2는 무슨 타입? int 타입이죠. int 타입. 그래서 얘 프린트LN은 정수도 받을 수도 있고 문자열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C++에서 얘기하면 오버로딩 돼 있다. 중복으로 정의돼 있다.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이제 C++도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린트LN이 int에 대해서도 뭐 더블에 대해서도 문자열에 대해서도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이런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 인자가 다른 걸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모호하지 않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컴파일러는 얘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을 받는 함수로 호출해야 되겠구나. 얘는 정수니까 정수를 하나 받는 애로 호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더라도 이게 모호하면 그런 것들은 중복해서 그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지시한 대로 안 따르고 10, 20, 30을 막 입력을 했어요. 그럼 scanf와 마찬가지로 scanf는 어떻게 데이터 처리한다? 얘기들을 안 해. scanf는 버퍼 입력을 받아요. 버퍼 입력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입력을 하면 그게 바로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저장이 돼요? 어딘지 모르지만 버퍼라는 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버퍼에 내가 10, 20, 30을 쳤으면 10, 20, 30이 버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next int를 달라 그러면 얘는 키보드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퍼에 있으면 버퍼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int는 뭐예요? 10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입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버퍼에 20이 있으니까 갖고 와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30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퍼에는 여전히 30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필요하면 버퍼를 플러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자바도 C랑 똑같이 버퍼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거 처리할 때 뭐 중간에 뭐 문자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또 까다롭죠. 왜냐하면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또 문자로 인식하고 막 이러면 코드가 좀 꼬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뭐 이거 갖고 여기다가 뭐 별의별 걸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따라 필요 없고요.
이런 코드는 여러분들이 C에서 충분히 해왔던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다 돼요. 거의. 자바에 있는 객체지향적인 측면에서의 문법들은 약간 여러분들이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for 문이니 int, 뭐 if 문이니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뭐 int 타입, 더블 타입 이런 거는 C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함수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함수로 위로 가는데 지금은 이게 왜 퍼블릭 스태틱이 붙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요거 갖고 좀 연습하거나 장난치고 싶은 사람은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퍼블릭 스태틱을 붙여주면 돼요. 메인에서 어떤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는 퍼블릭 스태틱이 돼야 돼서 퍼블릭은 없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테스팅을 좀 해볼 수는 있다. 자, 그러면 혹시 방금 한 코딩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나요? 질문사항이 없으면 이 준비된 노트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이브러리의 중요성 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려면 라이브러리 활용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 경시대회 같은 거 혹시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뭐 소팅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소팅을 짜고 있으면 그만큼 시간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소팅 함수 가져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스택 같은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 이걸 내가 그 프로그램 경시대에서 만들고 있다? 그것도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정렬도 소팅하는 것도 짜보고 뭐 스택도 짜보고 해야 되겠지만 나중 되면 그런 것들은 거의 안 짜요. 그런 것들은 다 라이브러리에 써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해서 하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써있는 것처럼 현 시점에서는 좀 라이브러리에 너무 의존하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어져야지 그 프로그래머로서의 역량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바의 특징, 이 장점들은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자바의 탄생 배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 코드를 만드는 그거 그리고 강건성을 중요시한 것들 때문에 여기서처럼 타입의 강제성 타입의 강제성이라는 건 int에다가 double을 못 넣어요. int n에다가 5.5 하면 이게 에러가 돼요. 이런 것들이고요. 수동 메모리 할당과 반납 제거. 여러분들이 말록하면 C에서는 뭐 해줘야 돼? 때 되면 말록한 다음에 free 해줘야 되죠. new, C++에 new 하면 나중에 delete 해줘야 돼요. 자바에서는 new 해놓고 잊어버리면 돼요. 알아서 해줘요. 누가 해줄까? 운영체제가? 컴파일러가? 아니요. 누가 해줄까? JVM이 해주는 거예요. JVM이 뭘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실행을 통제할 수가 있죠. JVM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JVM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포인터 연산이 없어졌고요. 뭐 여러 가지 할당 연산과 비교 연산 혼동 제거. 이거는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C에서 이거 되죠. n =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뭐 n 이퀄 f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프로그램 짜잖아요. 그래서 C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표현식이 뭘로 평가가 돼야 돼? 정수로 평가돼야 되죠. 정수. 그래서 0이면 거짓인 거고 0 이외의 수면 참이 되죠. 그래서 실행 if문이 그 밑에 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 자바에서는 이게 안 돼요. 자바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불리언이라고 하는 참 또는 거짓으로만 되게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오류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다중상속이 C++에서는 다중상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해주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것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바 프로그램은 크게 독립 응용 프로그램하고 애플렛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주로 콘솔 프로그램도 하고 GUI 프로그램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난 학기에는 이제 스윙 라이브러리 많이 썼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자바 FX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좀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하고 요거 좀 설명드리고 오늘 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아까 이클립스에서 자바를 만들어 봤는데 자바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 자바의 소스 파일 확장자는 .자바가 돼요. C에서는 .c 뭐 어디서는 이제 cpp 뭐 이렇게 되는데 자바에서는 .자바가 되고 이 .자바라는 파일을 컴파일하면 .class라고 바뀌어져요. class라는 파일. 아까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의 디렉토리로 가면 소스 있죠. 소스 디렉토리 자바 파일이 있는데 빈 디렉토리에 가면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 파일이 있어요. 요게 번역된 거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아까 중간 코드. 중간 코드고 얘는 누가 해석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JVM이 이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 소스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input.test 또는 테스트에 하나씩만 정의했죠. 근데 필요하면 여러 개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정의할 수 있는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public 클래스여야 돼요. public이라는 건 이제 C++ 배운 사람은 이해되는데 접근 권한하고 좀 관련되어 있어요. 누가 쓸 수 있냐, 안 쓸 수 있냐. 그러니까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죠. 퍼블릭. 프라이빗은 사적인 거고, 퍼블릭은 공적인. 퍼블릭 토일렛이면 아무나 가서 쓰는 화장실이죠.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는 이 소스 파일에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클래스의 이름하고 뭐랑 같아야 되냐면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input test.java로 되어 있고 여기가 input test가 되어 있죠. 마우스 망가지겠다. 얘를 싹 지우면 에러가 납니다. 얘가 이 클래스에 있는 유일한 퍼블릭 클래스인데 이 이름하고 파일 이름이 틀려요. 이렇게 해도 틀려요. 대소문자까지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파일 해가지고 뭐 new 하면 자동적으로
클래스 하나 만들면 이클립스에서 뭘 만들어줘요? 파일도 만들어주죠. 그래서 두 개가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래스를 더 만들고 싶으면 퍼블릭을 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퍼블릭은 한 파일의 퍼블릭 클래스는 하나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C++하고의 좀 차이점은 C++에서는 헤더 파일이 있고 CPP 파일이 있죠. 그래서 보통 헤더 파일에는 메소드 서너 많이 넣고 그 정의는 CPP 파일에다 많이 하는데, 자바는 헤더라는 게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코딩을 자바 파일에다가 그 클래스 안에다가 아까처럼 메인이 됐든 뭐 다른 함수가 됐든 안에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요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소스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만 퍼블릭 클래스가 될 수 있고, 그 클래스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된다?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클립스에서 만들면. 그리고 보통은 한 파일에 하나의 클래스만 만들게 됩니다.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